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착하게 살기 참 어려운데 선생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나 참 착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네네네. 저 라파엘로, 아인슈타인, 아 지저스, 네네. 지저스, 붓다. 네네. 예, 뭐 저도 이런 생각을 간디. 예. 나름의 뭐 목표자 꿈이면 선생님 말씀처럼 마지막 생을 다할 때 저도 참 착하게 살았다라고 마지막에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건투룹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과거를요? 네네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선생님의 고등학교 시절 어떤 일 궁금한데 우울할 텐데. 뭐 우울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또 이 자리에 쓰셨으니까 그 아니, 우울함이 말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으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학창 시절 참 유별난 학생이라고. 예. 아니,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두 네. 가지만 제가 고백을 하고 네네.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네. 제가 32년 동안 피던 담배를 네. 4개월 전에 끊었습니다. 끊어야 돼요. 네네. 저 32년 동안 피던 담배인데 네네. 그래갖고 이게 서 있으면 금단 현상 때문에 땀이 나요. 그거 하나 하고 네. 제가 다리를 꼬고 있는데 네네. 옛날에 그 이회수 선생님하고 네네. 제가 무슨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회자가 저한테 묻습니다. 이회수 선생님 이렇게 앉아 계셨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아. 왜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사람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다리를 핀 것보다 낫다. 겉보기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왜 내 이 몸? 네네네. 그러면 네. 저도 이렇게 나를 존경해. 마음이 중요한 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마음은 중요합니다. 네네. 이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금. 마음이 괜찮습니까? 네. 마음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꺾어서 안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런 이유가 다 있다는 거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학창 시절 네. 좀 흔히 얘기하는 문제아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학창 시절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당시에는 야간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교시에 1교시에 창밖을 보면 달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본다기보다는 늘 달을 보면서 사색했습니다. 나는 뭐가 될까? 달을 보면서. 절대 따라하지는 마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 보면 달 볼 때 있잖아요. 친구들도 지금 요새는 또 그렇죠. 네네. 공부를 하고 거기다 더 하죠. 네네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늦게 달을 보면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셔가지고 달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데 달을 보면서 또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가 되기로 뭐 달을 보고 다짐을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그것은 네.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무슨 멋있는 영화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네네. 그저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네.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기를 알리고 싶은,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를 남기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나를 남기고 싶은 뭐를 찾다가 기타를 발견한 거죠. 그럼 그 전에 뭐 기타를 치셨거나 잘 친다는 뭐 그런 건 안 갖고 계셨죠? 재능이라던가 그런 이런.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셨는지도. 얼마 전에 저희가 동경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네. 부활이 그 동경에서 최초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쪽 분 그 신문 아사히 신문인가 어디서 저한테 그 질문지가 왔어요. 그 질문지가 뭐냐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당신은 한국의 최고의 기타리스트인데 네. 우리 이번에 여기 와서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그대가 생각하는 최고라는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최고는
내 그룹 안에서 내 얘기를 기타로 치는 사람입니다. 누가 최고일까요? 남들이 말하는 최고가 아닌 거죠. 네. 최고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나라나 네. 개인이나 네. 전부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제 작은 생각을 던진 거죠. 멋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기타를 갑자기 이렇게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노력과 뭐 고통, 인내가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또 연습하시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도 우리 학생들 좀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조선시대 때 유성룡 영의정을 지내신 네. 임진왜란때 네네. 그분이 던지신, 보통 이 명언들은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차하게 길지 않고. 네네네. 예. 근데 그분이 던진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 네. 무슨 말이었냐면 먼 곳은 가까움에 쌓입니다. 그걸 보고 오호라. 먼 곳은 가까움에 쌓입니다. 저는 가까운 것들을 쌓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타를. 그렇게 가까움을 보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셨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걸 꼭 쳐야 되나? 아니면 계속 뭐 이렇게 내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뭐 시련, 뭐 아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뭐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계속 잘 치셨나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뭐 기타를 잘 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음률을 알았다는 것을, 네. 음률을 발견한 거죠. 제가. 네. 그것이 제 생에서 가장 잘한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늘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런 어떤 축복을 저는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을 음계로 만들어서, 때론 가사로 만들어서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의 자세고요.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저도 개그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기 싫어, 개그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선생님께서도 기타를 치시면서 기타 치다가도 기타 너무 치기 싫은데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순간, 네. 그 정말 짧은 순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다시 기타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포기의 순간을 어떻게 그 순간은 극복하시는지. 그 순간은 기타를 안 잡으면 되죠. 안 잡으면요? 그럼요. 늘 기타를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늘 공부를 해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네.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를 잠깐 놔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공부를 놓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놓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냥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지.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는 무언가를 하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 해주시고.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쉴 때도 있는 거죠. 쉼조차도 쉼조차도 하는 거죠, 무언가를.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쉼조차도 자기를 위해 하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 좀 자기를 위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저게? 개그 너무 개그요? 힘들어가지고. 사람 웃기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오르면 화가 나잖아요. 선생님도 기타 열심히 쳤는데 이게 음악이 잘 안 되면 또 화가 나시잖아요. 예. 화가 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가 오를 곳이 있는 게 낫죠. 제가 올라가 있으면 바로 교만할 텐데.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네. 아래층에서 누워만 계셨던 선생님께 초인종도 누르고 예.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네. 제가 공격적인 질문 이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 네. 계속 부활하고 죽어야 부활하니까. 꼭 선생님을 보는 듯한 그 부활. 네. 부활로 성공을 하셨어요. 하셨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 예상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되죠. 그것은 불현듯 맞이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성공이라는 게 네네. 어느 날 만나는 거지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를 아름답게 쌓으면서 먼 곳으로 가는 것 같은 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을. 그렇죠. 그런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대로 야망을 갖고 성공을 이루면 네. 부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네? 성공했을 때 기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이 됐으니까, 부활이 정말 위대한 그룹이 탄생이 됐으니까 그때 말도 없이 진짜 기쁘셨겠어요.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죠. 그럼 또 선생님께 흔히 매번 항상 듣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김태원에게 음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시 말하면 음악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건가요? 음악이 없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공허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선생님, 음악 때문에 지구 아름답지 않나?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음률이죠. 전구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예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선생님. 음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돌발 질문. 선생님, 음악에는 사랑이 빠지지가 않아요. 네. 김태원에게 사랑이란? 사랑이란 저는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 이 대우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저도 선생님 뭐 말씀해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네, 책을 읽었는데 사랑이란 동물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참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사랑이랑 동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리는 4개고 머리는 2개고 심장은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서서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를 감동시키기가 힘든데 어떻게 네, 감동을 시키네요, 저를? 글쎄. 예. 역시 책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안 읽는데 책 안에 그 내용이 책을 있더라고요. 읽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돌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에게 친구란? 마지막 장면에서 단 한 명이라도 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 번이라도 건져야 할 것. 단 한 명이라도 건지면 네네.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다 한 명이라도 건지면. 그런 친구를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네. 오실 거죠? 그렇죠. 네. 약속. 진짜. 그걸 굳이. 네. 근데 그 중에 가슴이 아파서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읽은 책, 그 탈무드, 태교로 읽는 탈무드 안에 개의 친구는 이를 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내 친구가 개면, 개의 친구면 이를 옮는다. 이를 옮는다. 이. 그리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나빠지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어려운 책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아, 다르세요? 예. 어떻게? 나쁜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착하다면 네네.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도 아름답지 않나요? 그 친구는 착한 친구를 만난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인간은 네.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착하죠. 예. 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네.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 이제 그걸 자신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네네. 그 발견을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발견을 하려고 발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뭐 무슨 말이지? 지금 제가 선생님의 어떤 그 넓은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좀 제가 그릇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아니, 그럼 뭐 카메라가 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김준호 개그맨 김준호 선배님이 친구는 제2의 부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네. 네. 왜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제 시점이 되는데, 뭐 제가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친구는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 친구는 네, 정말 고독할 때 네, 필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 마지막 돌발 질문 많이 있네요. 돌발 질문이 있어요? 센 거 하나 드릴게요.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이 질문 드리니 좀 죄송스러운데 김태현 선생님께 죽음이란? 죽음이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잖아요. 죽음이란? 웃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웃고 넘어갈 이야기. 네.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럼 대수롭게 생각한다고 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죽는 1초 전까지 박장대소를 하다가 죽으면 그게 낫지 않나? 즐기다가 마음껏. 어. 아, 맞습니다. 굳이 죽음을 꼭 어둡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우리끼리 이상하게 약속을 한 거죠. 네. 그곳에 가면은 우울하기로. 근데 어떤 나라 보면 전혀 우울하지 않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인간이 죽는 것은 그 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거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 종교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우주에 흡수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우주에 흡수된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김태현 선생님께 기적이란? 기적이란 어떤 엄청난 것을 이룬 사람이 네, 이룬 사람에게 당신은 그 기적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네, 네. 그것을 구차하게 장황하게 자기 자랑으로 얘기하지 말도록 두 글자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라고. 아, 열심히 살아온 과정.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이 계속적으로 조금 죄송한 질문. 괜찮아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김태현 선생님께 좌절이란? 인터뷰거리죠. 네? 인터뷰거리라고. 인터뷰권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네. 저는 그냥 성공했습니다면 얘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좌절을 겪는 중인 거죠. 좌절은 이야기거리뿐이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좌절을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거리일 뿐이다. 좌절은. 와, 네.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는 현재는 네네. 분명히 시간에 속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선생님께 고통이란이었거든요. 고통이란 네. 인생을 사건 없이 살다 돌아가시려면 네. 집안에서 1m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1m 이상이요? 그러면 아주 아름답게 아무 사건 없이 고요히 살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앞서서 얘기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집 밖에 안 나오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랬죠. 개인적으로 왜 그러셨어요? 저는 1982년도에 네. 이미 음악계를 장악했고 네. 건방지게 네. 그 엄청난 자만으로 1988년도에 팀 깨졌습니다. 네. 대마초 사건이 연루됐고요. 그리고 저 혼자서 험한 길을 걷다가 1993년도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사랑할 수 있라는 곡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십몇 년을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2002년에 네버엔딩 스토리로 다시 부활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까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김구라가 전화가 와서 라디오 스타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부활. 그렇죠. 거기서 김은국 씨가 갑자기 집에 가는 바람에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부활은 다시 부활한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고맙게도 부활 콘서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십니다. 나이가 50인데 이건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자신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신을. 남을 우선시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자기가 자신을 완벽히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대가 아름답다는 말을 제가 하고 다닙니다, 요새. 그 누구보다 그대가 아름답다고. 그럼 당신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겠네요? 해보세요. 그 누구보다 그대가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분을 찾아야 아무, 되는데. 네. 아무 사람이나. 다시 한번.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그대가 아름답다.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빨리 전달하세요. 전달하세요. 그러면 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그렇지. 그럼 선택의 순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은 부모님이 선택하는 게 있고 제가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의 말씀처럼이면 제가 원하는 걸, 제가 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까? 아주 이상하게 네.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죽는 절벽이라면 네네. 그 절벽 정도는 가르쳐 주시겠죠. 그쪽까지는 가지 마라. 하지만 그 학생에게 전 개인적으로 가리킬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유하고 네. 오히려 그에게 배우고 네. 아는 걸 배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통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하지 않고 주입을 한다면 네. 그거는 성공을 해서도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거 다시 한번 저한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대가 아름답다. 알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김태원 선생님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